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네, 5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인가? 네, 궁금하시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후보들은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그리고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심리,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제가 이 중에서 한번 꼽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 순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장기 투자가들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저같이 예를 들어 저처럼 이렇게 지금 현대차를 제가 사고 팔았는데 사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파는 이런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재무제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공적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재무제표가 왜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말 그대로 어떤 현재 상황,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분기별로 공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거든요. 자, 이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분기별이 아니죠, 지금. 며칠 단위로 사고 팔고를 하거나 길어봤자 일주일, 2주일, 짧으면은 심지어 하루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재무제표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상식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재무제표하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자, 여러분이 제 말을 혹시라도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 직접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이 회사가 3분기, 자, 곧 다가올 3분기, 곧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거거든요.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건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직접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절대 보실 필요가 없다, 단타 매매는. 그렇게 해서 최하위권에 뒀습니다. 두 번째, 덜 중요한 거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은요, 수급의 주체가 뭔가 따져봐야 되겠죠. 외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펀드 그런 게 될 거고요. 기관은 저거죠. 그 펀드 매니저, 한국 기관 투자가죠. 펀드 매니저, 뭐 라인 펀드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펀드들. 그 다음에 보험,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이런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또 개인 투자가도 수급의 한 주체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총합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은 그날 하루치만 보여줘요. 왜 안 중요하냐면 아주 일부분이란 얘기죠. 아주 일부분. 그렇다고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덜 중요하다. 아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수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거죠. 개인의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가는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자,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차트. 자, 세 번째는 차트입니다. 지금 덜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차트입니다. 네. 차트에는 시장의 어떤 심리 구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렸죠. 저항.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250포인트에서는 상당한 저항과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보시면 지지 하락하고 나서는 저항대로 작용하죠. 이런 차트에는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심리, 그 다음에 세력의 의도, 이런 어떤 세력들의 의도, 강한 상승 구간에 있어서 세력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런 점이 이 차트를 3위로 만들어줍니다. 나름 의미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수급보다도 저는 차트를 더 많이 봅니다. 재무제표는 당연히 안 보고요. 아예 그냥 아예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를 따지자면 수급,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바로 차트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량, 이렇게 터진 거래량, 이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왜? 실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3위로 제가 랭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재료. 재료란 무엇인가? 재료는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어떤 종목이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재 기사가 있다, 호재의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럼 상승 모멘텀이죠. 하락에 대한 어떤 게 있다, 그럼 하락 모멘텀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죠? 백신이 개발돼서 1상, 2상, 3상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진행을 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모멘텀일까요? 당연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왜? 현재 지금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계에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게 재료란 거죠, 재료. 자, 지수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종목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재료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삼성전자.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란 종목이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사에서 새로운 GPU를 발표했죠. 3000번대 GPU. 그 GPU를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 삼성전자에게는 실적이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계약을 따냈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회사에. 이거는 바로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화웨이, 미국의 화웨이를 제재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었다, 삼성전자가. 이런 게 바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빠졌다, 이렇게. 왜 빠졌을까요? 하락 모멘텀이죠. 이건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거죠. 화웨이를 제재하다 보니까 화웨이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큰, 수출 비중이 큰 화웨이를 제재하니까 SK하이닉스가 수출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 못하게 되면 당연히 악재가 되죠. 그러면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뭐 유식한 말로 모멘텀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해서 쉽게 생각해서 돈을 못 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식한 분들은 모멘텀이란 말을 씁니다. 저도 잘 몰라요. 모멘텀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재료는 그런 거죠. 자, 중요도 순위 2등에 놓을게요. 2등. 중요하죠. 재료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로 제가 꼽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이게 1등이에요.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나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심리.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어디로 쏠리고 어디로 빠져나오고 어디로 들어오고, 이 심리,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저평가라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심리를 잃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심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는 결과적으로 편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쏠릴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쏠릴 수는 있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그 원리 때문에 단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를 이격도라고 그래요. 이격도.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싸졌을 때를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가치 대비 만약 싸졌다면 이 싸진 만큼을 이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리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재무제표, 그 다음 수급, 차트, 재료, 이런 여러가지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뭉쳐져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심리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덜 중요한 4가지 항목 외에도 다른 것도 심지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거꾸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심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재료입니다.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 세 번째는 차트예요. 이 차트, 이런 차트들, 시장의 심리 구간, 또 세력의 의도,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 설명되어진 이 차트. 그 다음 중요한 거 수급, 외인과 기관과 개인이 어떠한 매수 매도세를 펼치고 있나 라는 그 수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놓고 보니까 공감이 좀 되시죠? 재무제표와 수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쉽게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나 수급 같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 수급 이런 덜 중요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럼 수학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차트, 재료, 심리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나 수급을 보고 앉아있다는 소리죠. 완전히 방향성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챙기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걸 먼저 챙기고 거기에 집중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건 버려라. 지금 해야 될 거 많은데 그 말고도 왜 굳이 쓸데기 없는 걸 지금 보고 있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예, 그런 의도가 제가 말하는 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단타 매매를 접근하자. 그런 의도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 5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